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자신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앞으로 4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한파 날씨의 영향으로 의사당 실내인 캐피탈 로툰다 홀에서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오후 12시 2분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선서를 주관했고 트럼프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선서에 임했습니다. From this moment on, America's decline is over.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oday I will sign a series of historic executive orders. With these actions, we will begin the complete restoration of America and the revolution of common sens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을 위대한 국가, 존중받는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취임사 서두에서 트럼프는 우리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가호와 구원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며 젠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정부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꿀 것이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줬지 중국에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파나마 운하에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미국의 우주 배양사들을 화성으로 보내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고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위대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번영과 일자리가 주어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미에 미국은 존중받을 것이며 모든 믿음과 선의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이기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설 것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성기 황금 시대가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3대 의료 서비스 회사가 의약품 공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PBM이라고 불리는 이들 회사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값을 수백 또는 수천 % 인상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의약품으로 최대 7,700%의 수익을 올렸다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살해당한 후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 루이지 만지오네가 유나이티드 헬스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FTC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3대 의료 서비스 회사가 의약품 공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PBM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값을 수백 또는 수천 % 인상했습니다. 암, 다발성 경화증, 폐고 혈압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약값을 1000% 이상 인상하므로 이 PBM들은 총 73억 달러의 수익을 추가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FTC에 따르면 폐고혈압 치료제 타다라필은 2022년 평균 가격이 27달러였으나 이들 빅3 PBM은 이 약 가격을 2079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위한 디메틸 푸마르산염 약물의 평균 인상률은 2022년 210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PBM들의 약물 평균 구입 비용은 $177인 반면 이들은 가격을 평균 $3,753로 상승시켰습니다. PBM은 약국과 연결된 제3자 회사로 보험 제공자와 제약 제조업체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들은 소비자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나 M. 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FTC는 약품 비용을 부풀리고 독립약국을 압박하며 미국인들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박탈할 수 있는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향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적된 문제가 반드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LA 지역 대형 화재로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산불을 피해 살아남은 주택들이 산사태로 두 동강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간신히 피해 살아남은 주택이 산사태로 인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현지 언론 LA타임스는 지난 16일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 위치한 약 $200만 상당의 이 해안가 주택이 산사태로 두 동강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택은 최근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산불의 피해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소방관들의 전력 투입 덕분에 화재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뿌려진 대량의 물과 불에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를 초래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산사태 위험이 취약하다며 현재 산불로 인해 약화된 토양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진화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불의 진압률은 22%에 머물고 있으며 동부 내륙 이튼 지역의 산불은 55%의 진압률을 기록 중입니다. 현지 당국은 산불로 인한 위험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피해 지역 주민 82,400여 명의 대피 명령을, 94,400명에게는 대피 준비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의 한 식당 체인에서 손님에게 $280만 배상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바베큐 소스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텍사스의 한 식당이 $280만 손님에게 배상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식당 고객이 뜨거운 바베큐 소스에 대여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으며 지난 10월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9세의 제네시스 모니터는 당시 바베큐 소스가 들어간 타코를 아침 식사로 주문해 먹었습니다. 무심코 먹던 타코에 화상을 입고 난 뒤 5개월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으며 배심원 판결에 의해 식당 체인은 $280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공식 암호화폐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오까지 트럼프 코인 가격은 550%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공식 암호화폐를 출시했습니다. 그의 암호화폐는 주말을 기점으로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축하할 시간이라면서 트럼프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지금 트럼프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오까지 트럼프 코인의 가격은 550% 상승하여 거의 $30까지 치솟았으며 출시 이후 코인의 시장 가치는 $300억 달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 트럼프의 신임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총재는 지난 17일 밤 워싱턴 DC에서 사상 첫 크립토볼을 주최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대선에서 큰 돈을 썼으며 트럼프의 임기 동안의 위시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같은 거대 암호화폐 기업을 공격했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암호화폐의 위험과 이점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한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일축했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였고 디지털 자산을 수용한 최초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커머스 제품을 통해 허용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공동모금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틱톡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되어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틱톡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시행될 틱톡 금지법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가 하루 만인 19일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틱톡은 같은 날 X 계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어떠한 처벌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 미국에서 장기적 틱톡을 유지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틱톡 금지법에서 요구된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계약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과 NBC, CNN 등은 틱톡의 성명 발표 후 일부 미국 이용자들이 다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신규 이용자의 틱톡 앱 다운로드는 여전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연방의회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9일부터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와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틱톡 서비스 중단 메시지가 뜨자 이를 접한 청소년과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분노의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시 울리는 알람 경보기 작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 30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고음을 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니 화재 경보기 30만 개 이상이 리콜됩니다. CPSC는 361사의 사무라이 미니 연기 감지기에 대해 연기 민감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제품 중 하나가 사전 설정된 농도의 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콜 대상 화재 경보기는 hsn.com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2개 혹은 3개의 묶음으로 판매됐습니다. 361은 화재 경보기가 연기 발생 시 작동하지 않았다는 8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아직 부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의 포장에는 모델 번호 SM1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리콜 대상 화재 경보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361에 연락해 무료 교체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체품이 도착할 때까지 리콜된 화재 경보기를 기존 위치에 그대로 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는 주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편입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주내 고교 졸업생을 상대로 일리노이 주립대 시스템이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편입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주내 고교를 졸업한 뒤 타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 중 일리노이 주립대로 편입을 원한다면 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일리노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고교를 졸업하고 타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실시 이후 4,3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주립대로 편입됐으나 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일리노이 주 내의 대학교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편입을 위한 신청서는 대학 캠퍼스의 위치에 따라 4월 1일에서 5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